저는 하여튼 90%는 못 알아듣겠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근데 평론가시니까 뭘 주장하시는 분은 아니고 뭐 건축가들이나 이런 분은 자기 소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이게 옳고 이거 틀리다라는 게 있는데 평론하시는 분은 되게 그런 거가 없거든요. 근데 나는 어떤 식으로 이걸 본다. 근데 그게 뭘까 저도 가도 막 신경 써서 듣는 데가 듣는다 모르겠고요. 일단 거기 거론된 제가 아는 사람들만 쭉 보면 뭐 저기 비트겐슈타인이니 벤츄리 뭐 스캇 브라운인 그다음에 뭐 푸코 딜레지 이렇게 쭉 얘기를 보면 우리 백 교수님도 뭔가 그런 결정주의적인 그런 모더니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계신 거네요. 그렇죠? 네, 뭐 어떤 일정 부분 그렇게 보셨죠.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가 이렇게 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그가 근생, 그거 중에서도 근생의 표면인데, 네, 그거를 예컨대 다세대 주택 혹은 판상형 아파트 이걸로 바꿔놔도 같은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뭐 이론적으로는 그럴 거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근생은 상업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상업적인 어떤 그래서 이제 그 상업 프로그램이 이제 간판과 같은 광고물이 이제 그게 뭐 차이가 일단은 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상업이 단지 프로그램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이제 도시를 읽는 한 가지 저는 이제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자본이 있고 그게 이제 뭐 근생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영세한 자본들의 집합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가 늘 마주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자본들이 이런 근생 등의 어떤 건물들 또는 이제 뭐 근생이 아니어도 뭐 다른 어떤 건물들의 일부를 차지하면서 뭐 공간을 형성하고 그게 어떤 시각적으로 또 만들어내는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점에 주목을 뭐 했다는 점이 이제 한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벤투리 스캇 브라운의 그 라스베가스가 뭐 오래됐지만은 여전히 한 가지 큰 레퍼런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한국은 뭐 이제 그 도시의 어떤 구조와 작동 방식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대입한다기보다는 거기에서 이제 벤투리 스캇 브라운이 여전히 어떤 시의성이나 의미가 있다면 일단 어떤 지점에서 이제 커넥션이 있나 할 때는 이제 저는 태도와 관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어떤 그 도시는 너무 큰 단어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상업 경관을 읽는 관점과 이제 관계 맺기, 태도와 같은 부분들이 물론 이제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다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있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의 어떤 그 경관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미에 대한 얘기가 대체로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거는 뭐 아름답다 또는 이게 저속하다, 아름답지 못하다. 어쨌든 미적인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미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논리는 어느 정도로 설득력이 있을까? 또는 이제 그 설득력이 있다고 칠지라도 그 논리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는 주관적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주관적인 미에 대한 판단을 모아가지고 또는 이제 이건 소통을 하면서 뭔가 어떤 행위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도시 재정비를 한다든지 뭐 어떤 새로운 어떤 등등등의 어떤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할 때 그런 어떤 이제 프로젝트에서의 미적 차원에 대한 판단을 구성하는 어떤 논리와
뭐 어떤 그 태도는 무엇일까? 근데 그게 생각보다 뭐 예를 들어 이제 간판은 뭐 시각공해이고 뭐 예를 들어 뭐 더 나아가서는 뭐 바이러스이고 등등등 약간 부정적으로 많이 익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를 이제 대표하지 못하고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워딩이 있어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어떤 관점에 어떤 그 누군가는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다른 관점은 전혀 끼어들 틈이 없는 건가? 뭐 이런 지금 이렇게 소박한 질문 한번 던져볼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관점 자체의 그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그 관점이 어떻게 작동해서 이렇게 어떤 공유될 수 있는 포인트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만큼 이게 명쾌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예를 들어 이제 간판이 뭐 추락해서 뭐 누가가 다쳐서 죽었다. 이거는 이제 안전의 문제다네. 이건 상대적으로 조금 명쾌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 경관의 미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명쾌한 공통부문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수립될 수 있을까?와 같은데 일종의 저는 사각지대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연구를 했던 것 같고요. 건축가가 설계를 할 때는 모든 예상 프로그램을 가능한 것들을 모아놓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좀 약간 고정화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설계를 한다라는 건. 그래서 어디까지는 어포더블하게 두고 어디는 그대로 유지를 시킬 거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사실 그 경계점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설계를 맞추는 그런 근생은 어디다 포인트를 둬야 될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에 어떤 것이 이게 힘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냐? 그러니까 근생마저도 지금 이제 제시하신 거는 조금 더 크고 큰 건물들이지만 수많은 건축가들이 다루는 근생은 저거보다 더 규모도 작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의미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일반인들이 하는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게 저는 리딩한 그러니까 읽히는 거. 그러니까 도시에서 일반 사람들한테 읽히는 방식은 사실 원래 건축가나 아니면 생각했던 거랑 차이가 있다라는 거가 조금 더 이제 그 얘기가 조금 보였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이제 결국 이제 간판 문제를 좀 얘기를 하시는 걸로 약간 표피적인 걸로 이야기가 가시긴 했는데 현상을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은 그냥 리딩을 할 때는 간판으로 어떻게 보면 그 근생에서의 네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건물을 진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임대를 놓는 어떤 그런 방식에서 나는 내가 이 건물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조건을 단단 말이야.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런 조그만 건물에서 가능 프로그램을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넌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간이 좋고 일반적인 근생 건물이 되지 않나 와서 보면 감동하는데 막상 이제 그거에 자신의 이제 우리가 내가 정해놓은 어떤 이거는 되시고요, 이건 안 되시고 예를 들면 간판은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접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하나는 예전에 이제 다른 건축가가 되게 잘 진 건물이었어요. 근생 건물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지역을 가면서 거기를 보니까 이미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컨트롤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층은 원래 생각했던 걸로 이제 그렇지 않은 상가가 들어가서 이미 망가뜨려 놨고 2층은 큰 갤러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원래 의도한 거랑은 실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는 이게 분해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과연 내가 이제 그러면서 저도 어떤 생각이 어느 시점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놓기 시작을 하고 어느 때까지는 이거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과정이냐. 그래서 건축가로서는 그 고민을 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 그러면 이 지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가능성을 다 두고 그거에 맞춰지는 어떤 건물을 제공하자면 소위 말하는 특이성은 하나도 없고 그냥 똑같은 근생 건물을 제공하는 게 되고 근데 건축가의 역할은 그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이제 도시를 그래도 계속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건축가들이 되게 노력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러면 건축가가 의도하고 애썼던 부분은 어디까지가 남겨지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 현상과 얘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뭘까? 그래서 사실 오늘 강연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어프로치이긴 했지만 그런 집점들하고 조금 연결성 같은 게 좀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강연하시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건축 전공이 아니시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근생을 바라보는 게 조금은 이제 현상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걸로 조금 해석된 부분이 더 많이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지금 중간중간에 건축가로서 조금 생각하게 하는 포인트는 좀 달랐습니다. 실제로는 발표하신 거에서는 그랬는데, 저는 오늘 한 거에서 제가 이제 짓고 나서 그 경계점에서 과연 건축은 어떤 걸 건축가는 제시하에 오를까, 근생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은 다시 한번 저한테 질문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어떤 키워드나 어프로치는 저는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건축 전공이 맞긴 한데 이제 박사 전공. 그래요? 그런데 왜 미술사 전공으로? 박사가 미술사예요. 박사가 그 전에는 미술사. 건축 공부했던 게 맞고. 죄송합니다. 저분이 저 선생님이 얘기한. 네? 네. 전공하셨는데 네. 박사는 이제 미술사로 하신. 네. 건축가 교수님이세요. 이제 뭐 잠깐 저도 헷갈렸었어요. 아닙니다. 말씀하셔서. 하여튼 네. 논문 주제를 위해서 과를 바꿨어요. 사실 그거 말고는 별다른 이유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건축 평론하시는 분하고 수준이 달라요. 그렇진 않아요. 여기 건축 평론하시는 분 오셨는데 그런. 그렇죠. 일반적인 전문을 내셨으니까 아니라. 아무튼 이게 그냥 약간의 좀 사이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냥 제 건축 학부 석사 심지어 2개 했고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불만족이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이제 바를 어떤 대상물을 잘 조사해서 뭔가를 이제 뭔가 그 이해를 넓히는 것보다는 저는 일상이라고 하는 이슈를 조금 더 좀 깊게 탐구해보고 싶다. 뭐 그래서 이제 책을 그 벤투리 해석된 책을 읽고 과를 뭐 바꾸려고 했다기보다는 이제 마침 그분이 미술사학과에 계신 거죠. 그러면 뭐 어쨌든 한번 가보자. 근데 이제 제가 박사 5년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던 거는 이게 생각의 시스템을 바꿔야 제가 논문을 쓸 수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미지는 무엇을 뜻하는가, 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큰 이슈가 있었고, 뭐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 연결시켜보자면 이제 뭐 넬슨 굿맨 같은 사람은 건물은 무엇을 뜻하는가, 뭐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감상에 대한 이론 뭐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제가 어떤 뭐 문제 해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어떤 관점을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물론 이제 다 각자의 생각들이 있으시니까 이제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다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를 수 있어야 그게 일종의 역설적인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그래서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점도 이제 논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 어떤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근생 사례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 말씀 주신 것도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과정의 어떤 이론적인 내용은 뭐 너무 좀 좀 생소하거나 또는 이제 불필요하게 좀 어렵거나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하고자 하는 말은 그래서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건축적으로 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개선을 하는데 유의미하게 작동할 수 있나 라는 점에서는 100%는 당연히 없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제 점이 있기도 하고, 마지막 뭐 재정비 사례 같은 거는 이제,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변수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재료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이슈들 때문에
의도하는 바가 뭐 되긴 되는데 이제 약간 불완전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엎어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분석했던 그 재정비 사례, 군포 재정비 사례에서는 이게 이제 일단 이제 목표가 정해졌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장애물이 생기면 이거 해결을 해서 이제 약간은 탑다운식으로 규율을 하는 이제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분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던 방법론은 그냥 어떤 도면과 뭐 사진과 뭐 현장을 분석했다고 이제 다큐멘터리를 분석했어요. 약간 다른, 이것도 다른 접근인데 그 SABS에서 했던 재정비의 과정을 4부작으로 한 100분 정도 이제 다뤘던 다큐멘터리가 있었거든요. 다양한 행위자들이 나와요. 상인 연합회 대표, 시청 직원, 뭐 이게 사인하는 업체, 뭐 이게 등등 어떤 다양한 업체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서로 소통하고 서로 싸우고 뭐 나중에 이제 설득해가지고 이게 서명해가지고 뭐 나도 이제 참여하겠다. 또는 이제 옆 동네에서 이제 이사를 왔는데 당시 뭐 안양 등에서 이제 재정비 사업 때문에 가게가 망해가지고 이제 이사를 왔더니 여기서 또 이걸 하고 있다. 뭐 그래서 이제 언쟁을 벌이고 이제 이런 어떤 일련의 것들이 이게 저는 일종의 어떤 의견들을 나눈다는 어떤 러프한 차원에서의 공동체일 수 있다. 근데 이상적인 공동체를 상정을 하지 않는다면은 근데 사실은 이제 다양한 것들이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역으로 이제 소위 약간 클리셰이처럼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막 두레 같은 게 있고 뭐 서로 뭐 협력하고 뭐 이렇게 새참도 나눠 먹고 이런 게 이제 공동체라고 이제 만약에 규정지어 버린다면은 뭐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서는 그 공동체적인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때, 아무튼 그런 어떤 논지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의도하는 바가 어쨌든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뭐 구현이 되든 구현이 되지 않든 그게 이제 약간 뭐 제가 다 뭐 무용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 간극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좀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지점에 좀 더 관심을 뭐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관련되는 이제 다양한 어떤 이제 이론 사례들이 뭐 그런 어떤 간극을 좀 가시화하는 어떤 지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게 극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냐 저거냐라고 하면은 이게 일종의 뭐 선택의 문제처럼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뭔가를 이제 뭐 근생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그 세입자의 어떤 뭐 문제, 규율의 문제 이런 것들이 뭐 잘 모르지만은 이제 뭐 한번 시도가 되었고 근데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또 약간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사실은 다음번으로 갈 때는 또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누적되는 건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0에서 시작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떤 목표하는 바 좀 더 좋은 도시 환경, 좋은 도시 경관, 그 무언가의 어떤 열망이 뭐 당연히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구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여기 다양한 이제 여기 선생님들이 이제 뭐 정책 관련도 하시고 뭐 프로젝트도 하시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의도에서의 그 누적되지 않는 어떤 상황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어떤 뭔가를 이제 성취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수용을 인정을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뭐 동시에 아예 떨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건축가가 그 어떤 말하는 근거가 다 사실은 공동체에 대한 것, 그러니까 내가를 위한 게 아니고 건축가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도시가 더 좋아질 거, 우리 공동체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어떤 것을 향하고 뭐가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이외에 나머지는 다 오리오운 오해. 일 것이다. 지금 그런 전제에서 이 건축가의 작업을 다시 좀 되짚어보고 그것의 가능성을 찾아보자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에서 지금 계속 바라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부정적인 톤이 있지만은 부정적인 부정은 아니고. 그러니까 회의적이라고 보시는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논거를 계속 찾으시는 네. 거지. 네, 그럼에도 이제 프로젝트들은 항상 있고 거기에서 어떤 인터랙션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구현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정될 수 있다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역으로 구현을 하되 그 틈들을 약간 너무 이렇게 도식적인 사고가 그 틈들을 약간 좀 묻히게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서 어떤 아까 이제 그 보여드린 디자인 소울이면 이제 일련의 이분법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탑다운이냐 바텀업도 이제 일종 이분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풀뿌리 운동이 있으면 이제 더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운동이 있으면은 그 중간도 사실은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않은 것도 일종의 마치 이제 어떤 그 기존이 있을 때 이제 그런 이분법이 가능한 것은 아닌가.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특이성들의 집합이 어떤 관점 내지 어떤 경향을 만든다고 할 때는 거기에서 또 생각할 여지들이 분명히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에는 어쨌든 국내 현실에서의 어떤 근생 인면에서의 어떤 그 사인들이 어쨌든 심벌릭하게 이렇게 쭉 배열되어져 있는 그 공동체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어떤 표출. 근데 그 두 개가 사실은 이 사인에 대한 어떤 욕망의 표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공동체에 숨겨져 있는 니즈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일종의 우리 커뮤니티 자체의 오리진에 가까운 거다라고 하면 그 둘 사이의 경중은 존재할 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앞서 처음에 그러니까 오리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리진들은 그러면 좀 더 상위의 가치를 가졌다고 보시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원시 오두막도 있고 몇 가지 그거는 이제 한 가지 예시고 그 외에 지구라트처럼 이렇게 돼서 코르비제가 이렇게 한 것도 나름의 프로비넌스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이런 추정도 하시고 이러셨잖아요. 네. 그것과 이제 국내에서 공동체적으로 표출된 그거에 둘 사이에 저울질을 한다고 하면 그냥 무관심 뉴트럴하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네. 어쩌면은 이제 이렇게 어떤 특히 이제 역사면 이제 어떤 그 기원을 찾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부정된다면 이제 역사를 쓸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을 할 수는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은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선적인 어떤 시간 개념에 따라서 과거에서 현재까지가 있고 현재를 구성하는 역으로 이제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고 이런 어떤
측면은 당연하게도 이제 좀 거시적일 수 있고 거기에서의 어떤 각각의 뭐 건축 사례나 어떤 뭐 도판이나 어떤 현상들을 좀 더 세밀하게 이제 볼 수 있는 뭐 여지는 좀 없을 수 있다. 거기서 어떤 일종의 구조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건축 역사에 어떠한 시기들이 있고 뭐 그 시기를 구성하는 어떤 아우르는 이제 생각과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 주요 건축가들이 있고 뭐 그런 어떤 분석적인 접근이 이제 부정이 뭐 될 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뭐 거기에서 더 뭔가 아직은 답변이나 어떤 설명을 더 드릴 만큼은 아직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균형점을 찾는 어떤 방식이지 않나 뭐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제목이었거든요. 도래하는 건축적 기원으로서의 근생인데 지금 전체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게 과연 제목과 강의 내용과 해서 그래서 도래하는 건축적 기원을 뭐라고 왜 근생을 거기에 놓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이게 답변이 안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뭐 정확히 보신 것 같기도 해서 그러니까 작업 중인 뭐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프로비넌스라는 단어를 제가 쓰면서 그렇게 그간 어떤 논문이나 이런 작업을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그 관련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이라고 할 때 오리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근데 이제 프로비넌스와 관련된 이게 어떤 다른 연구를 참조하는 게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북유럽 쪽의 건축 역사 프로젝트에서 이제 그런 이제 관련된 이제 그런 스터디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해오던 연구를 이렇게 약간 접목시키는 과정이다 보니까 약간 어색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이제 아마 그래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맥락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 현실에서 늘 이제 마주하게 되는 어떤 일련의 이제 도시 건축적인 현실들이 있고, 근데 이 현실을 이제 유형학적으로 이렇게 어떤 범주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역사적으로 추적을 한다든지, 상업 건축은 언제 생겨났고, 그리고 어떤 구조, 재료적인 어떤 경향성이나 패턴, 8, 90년대에 탈이 많았었고, 이런 어떤 그 분석적인 접근이 그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내 연구에서.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의 이제 어떤 연구에서,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제 질문이 개인적으로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원이라고 하면, 네, 물론 좀 거창하고, 이게, 그래서 이게 기원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조금 다소간 좀 과장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의 기원이 아닌 다수의 기원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건물 따로, 건물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위나 어떤 상황 따로가 아니라, 건물과 어떤 근생이면 근생의 언저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제 일상생활이나 이벤트나 아니면 그 등등이 이제 표면에 부착되는 어떤 그 상황이 하나로 좀 독해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게 다른 방식으로서의 좀 항상 변화하는 기원들은 아닐까? 다소간 이제 거기에서 불분명한 게 있다는 점 저도 인정합니다. 약간 이게 어쨌든 근생으로서 기원으로서의 근생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근생 말고 다른 것과의 차이를 좀 상정을 해두신 건 아닌지, 예를 들어서
근생은 굉장히 상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무슨 종교적 건축이었다라든가 뭐 어떤 기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건축과 별개로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실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벌어나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근생이 갖고 있는 한계이자 어떤 특성이기도 한데 사례로 보여드린 건 다 상업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근린 시설이 아니라 이건 도시의 중심 시설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의 어떠한 근린생활 앞에다가 제목을 근린으로 쓰셨으면은 그 어떠한 그 가정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근생도 보면 되게 조용한 시설들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사례로 놓고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벤투리가 그 라스베가스 이후에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표출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을 정리를 한 게 도쿄 디즈니랜드 스터디가 저는 그건 이제 건물 단위별로 정리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 전에는 이렇게 말로 쓰고 뭐 이렇게 뭐 상징물로 쓰고 뭐 그랬던 게 이게 보면 이렇게 역사적인 건물들을 갖다가 짬뽕을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놀이공원에서 생기는 어떤 현상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어쩌면 근생도 지금 보면은 되게 보면 이게 형태적인 과장으로 지금 흘러가는 경향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판에 대한 제약이 들어온 이후에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정리하시면 근생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한 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를 좀 쉽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근린 이 부분을 지금 김영주 선생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좀 쉽게 말하면 상업적인 이런 간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자본주의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그 이제 사람들이 개입해서 뭐 상업이 개입해서 어쨌든 사람이 개입을 하긴 해도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이거는 또 그 램크로스가 말했던 그 정크 스페이스 이야기하고 뭐 너무 비슷한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럼 그 정크 스페이스에 대한 선생님의 어떤 시각이라든가 그거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이 자체를 마치 이게 간판이나 이런 거 자체를 보시는 것처럼 비슷하게 보시는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아, 네. 10시 40분이니까 뭐 약간은 네. 아, 수서. 네. 제가 뭐 대답 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저쪽에 선생님께서 뭐 기원에 대한 이제 코멘트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이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시도를 해본 거라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허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기원이라는 거창한 개념과 이 도시 현실이 가진 어떤 약간의 뭐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 근데 이제 생성적인 차원에서 이제 건축, 뭐 제가 이제 건축 역사 또는 이제 건축 이론의 어떤 측면에 국한해서라기보다는 네, 어쩌면 이제 더 그 도시론을 이제 약간은 좀 사변적으로 펼친다라는 어떤 구도가 분명히 이제 저 스스로도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이제 예를 들어 20세기 뭐 건축 역사와 이론에서 이제 저희가 흔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이제 알고 있지만은 그런 어떤 계보에서의 어떤 쟁점들과의 어떤 연관관계 뭐가 이제 한 가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굳이 연결 지어보자면 이제 뭐 르페브르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졸즈 페렉도 있고 이제 이런 어떤 일상과 관련된 어떤 그 논의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60, 70년대, 80년대 뭐 또는 이제 제임슨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더 어떤 관찰자 내지 경험의 시선에서 건축과 도시와의 어떤 관계 맺기에 대한 뭐 숙고하는 일련의 나름의 계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선생님께서는 이제 근린 생활의 어떤 범주에
분류해서 이제 제가 뭐 큰 것들을 이제 보여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맞아 중심 상업 시설에 있는 군포 같은 건 꽤나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분명히 저도 공감할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그 유형이라는 어떤 측면보다는 이제 그 경험이라는 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이제 추상적으로 의하고 어쨌든 실질적인 사례를 위주로 이제 분석을 하는 어떤 뭐 과정에 있어서 이제 당시에 했었던 이제 사례 분석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관련 뭔가 이야기를 후속적으로 한다면은 더 말씀대로 진짜 근린에서의 어떤 그런 일상을 뭐 관찰한다든지 뭐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든지 그런 점을 통해서 이제 더 나아갈 수 있을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제 연구의 어떤 구도상 그 분석의 대상이 건축물도 있고요. 뭐 다큐도 있고요. 뭐 미술 작품도 있고요. 미술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영상도 있고 설치도 있고 하여튼 약간 회화도 있고 뭐 그런 어떤 조금 방법론적인 약간의 그런 이제 좀 독특함이 있을 수 있다. 건축계에서 볼 때는 뭐 그런 점과 함께 이제 정크 스페이스의 논조 뭐 물론 굉장히 복합적인 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뭐 제가 이해하는 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서구의 모더니즘을 조금 더 약간 지나간 미래쯤 이제 그 미래 시점에서 이제 모더니즘을 봤을 때 얘 때문에 이제 뭔가 파국이 일어났다 이런 식의 어떤 좀 그런 그 세기 말에서 이제 그 세기 그 초반의 어떤 그 유토피아적인 것이 알고 보니까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에 이제 다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뭐 풍경이 이제 만들어졌고 거기를 그런 어떤 측면들을 좀 부정적인 논조로 뭐 다루는 면이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저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모더니즘 또는 그 이후 뭐 그게 포스트인지 아닌지 어쨌든 그런 20세기 초반에 서구의 모더니즘과 그 이후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에서 이제 뭐 어떤 비평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제가 다루는 게 이제 한국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코러스의 프레임이 일단 뭐 그대로 뭐 좀 접목되기는 다소간 뭐 일단 이제 그 지칭하는 대상, 그 지리적인 대상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러스는 아시아가 이제 서구 문명의 어떤 잔여물 같은가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정크 스페이스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마저도 약간 되게 큰 어떤 주장 같은 거라고 저도 이제 좀 느껴졌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또 좀 연계되는 뭐 지점이 있다면은 그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소비 문화 그리고 이제 어떤 공항, 쇼핑몰 뭐 등등 어떤 이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에서의 경험이 더 그 이전의 그 어떤 규범적인 문화를 조금 뭐 해체 재조립하면서 거기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아주 딱 떨어지게 매우 이제 좀 질서 있는 어떤 그 집합적으로 뭔가 이제 의견을 같이 하고 어떤 뭐 사회적인 의제를 하면서 뭔가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일종의 거대 서사였다고 한다면 그 거대 서사가 더 이상 작동하기에는 이제 너무 다층화돼 있고 세계화돼 있고 뭐 자본이 너무 잠식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거대 서사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제임스가 이용해서 그런 서사를 이제 수립하는 방식에서는 어느 정도 코러스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번역된 저도 이제 뭐 미래도시와 이제 번역된 뭐 책이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영어 텍스트를 봤을 때 이제 그 정크 스페이스 그 내용만큼이나 그 형식이 이제 텍스트가 이게 한 문단 거의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진적이라고 뭐 말할 수도 있고 의제를 수립해서 뭔가를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그
그 어떤 관점 자체를 약간 부정하는 듯한 뭐 그런 측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지점에서는 어떤 타겟이 되는 어떤 비판의 대상이 명확하게 있어야 뭐 자본주의적인 어떤 도시 현실이 이제 문제적이라고 설정할 때 그 문제가 있고 문제를 설정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대칭 구도를 만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자본주의적인 삶의 형식이 문제적인 것과 동시에 뭐 거기에서의 어떤 일종의 다른 어떤 균형점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게 약간 양가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신유물론 또는 이제 정동 등등등의 어떤 그런 일련의 이제 후기 2000년 전후로 이제 좀 자본주의적인 그 삶이 이제 어떤 비평의 대상이 되는 어떤 그간의 이제 막시즘적인 어떤 그 구도를 어떤 식으로 좀 더 대안적으로 좀 풀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제 신유물론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제 대안을 위해서 이제 더 어떤 그 공간 정의를 실천한다든지 그것도 역시 다시 한번 르페브르도 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제 그 뒤섞임에 대한 측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 또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판은 이제 너무 표면이고 물질적이고 시각 문화이긴 한데 그게 이제 소규모 자본이고 근데 이제 소규모 자본이 이제 표출하는 어떤 파사드만이 이제 분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건물과 그 건물의 표면이라는 그것도 이제 이분법이니까 그런 어떤 대립구도를 조금 더 약간 벗어나서 볼 때는 그냥 광고물 자체가 이제 TV에서도 있지만은 버스에도 있고 지하철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물질적인 종류의 어떤 부착되는 광고 한정시켜 본다고 해도 사실 그게 도시 전반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단지 어떤 건물과 이제 간판을 마치 탈부착 가능한 어떤 분리된 상태보다는 이제 태초에 어떻게 보면 그게 분리하는 게 참으로 애매하지 않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이제 항상 있어 왔었고 그게 상징하는 것이 이제 어떤 자본주의 폐해 이런 어떤 거대 서사로서 이제 조금 확장시켜 볼 수 있을지 아닐지도 이제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렇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말이 길었지만은 코라스의 그런 소비 문화에 의해서 이제 그 형성되어 온 최근 몇십 년의 그런 어떤 도시 문화에 대한 어떤 어떤 이제 그 접근법에 공감을 하기도 하고 이제 어쨌든 이제 제가 다루는 당장의 어떤 의제는 그 서구 모더니즘으로 이렇게 딱 직접적인 연관을 짓기에는 다소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지점에서는 좀 다른 프로젝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마저도 이제 벤투리처럼 이제 태도의 문제로서 약간 어떻게 이제 그 사람이 도시를 바라보는지 그런 쪽에 좀 최근에 관심을 갖고 글도 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학자신데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함부로 저같이 안 해요. 다른 쪽 굉장히 유보적인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주 굉장히 공부가 깊으신 분인 것 같아요. 소위 시각적인 대상에 담긴 소위 자본주의적 도시 얘기 이런 얘기까지도 담을 수 있는 얘기인데 오늘은 그냥 어쨌든 일부를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전달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좀 한번 아주 깊이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백사입니다.